이번에는 아스트라 테마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 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로벌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글자와 색상, 버튼 모양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노토산스 또는 로보토 폰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폰트를 변경하면 화면상에 폰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변경을 하면서 변화된 폰트의 모양을 확인하시면서 원하는 폰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문단 하단 마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하단에 얼마만큼의 여백을 주느냐 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 바를 움직여서 넓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으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링크 밑줄은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해 보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색상입니다. 색상은 여기에서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색상을 선택하신 후 클릭해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글로벌 팔레트라고 해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스타일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 편집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사전에 컬러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하나하나 색상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넓이를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폭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메뉴의 넓이만큼만 사용을 할 것인지 저는 일단 기본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스타일을 박스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박스가 없이 그냥 넓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요. 이 부분, 컨테이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은 버튼의 모양과 컬러, 폰트 등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일단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쪽 버튼, 사용자 지정의 버튼으로 와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으로 스크롤은 사이트를 사용을 할 때 아래로 스크롤을 할 경우 우측 하단에 상단으로 가기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정입니다. 맨 위로 스크롤 사용을 활성화 해놓게 되면은 스크롤을 했을 경우 하단에 이렇게 상단으로 가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디자인에서 아이콘 색상과 배경 색상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의 둥근 정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왼쪽,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이콘의 크기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본인의 사이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접근성, 블록 편집기,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용을 하다가 필요할 경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더 빌더입니다. 헤더 빌더는 이 상단 헤더 부분을 편집을 하는 건데요. 사이트 로고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로고 폭 또는 사이트 제목 등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지금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 메뉴에 버튼을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 버튼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단의 레이아웃 구성란에 버튼을 X버튼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버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메뉴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메뉴 화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워드프레스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에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프리셋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헤더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찾아서 레이아웃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헤더 프리셋을 변경을 했더니 옆에 소셜 아이콘이 생겼죠. 만약에 이걸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버튼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생긴 소셜 레이아웃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투명 헤더는 클릭해서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메뉴 부분, 헤더 부분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레드크럼은 현재 내가 있는 페이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로 한번 해볼까요? 내부로 하게 되면 메뉴 내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홈 아래에 About에 들어와 있다라는 표시인데요. 유니코드가 아마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분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브레드크럼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아니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도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레이아웃을 여러 가지 글을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글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이게 한다든지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우리가 홈페이지 설정에서 글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를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들어가셔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페이지는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게 하겠다 라는 레이아웃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제목 영역에 들어가시면은 제목 부분에 대한 레이아웃, 그리고 그 레이아웃의 어떤 부분, 예를 들면 타이틀과 브레드크럼, 아까 그 내가 있는 페이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약글 등을 보이게 한 것인지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너 레이아웃도 상단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좌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렬을 할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서치 페이지인데요. 서치 페이지는 내가 서치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검색하기 위해 서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를 어떻게 레이아웃을 결정할 것인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이드바는 기본 레이아웃에서 사이드바를 설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사이드바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바는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그 페이지의 좌측 또는 우측에 최신글 또는 댓글 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푸터 빌더입니다. 푸터 빌더는 이 하단에 푸터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메뉴를 삭제하고 싶으면 X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삭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HTML1으로 되어 있죠. HTML1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로고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피라이트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카피라이트의 내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피라이트의 내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메일을 추가해 볼까요? 하단에 우리 푸터빌더 하단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위젯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1을 클릭을 해 볼게요.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단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푸터 부분에 이메일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글 유형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아이덴티티를 볼게요. 사이트 아이덴티티는 사이트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고요. 사이트 아이콘은 이렇게 사이트 상단에 사이트 제목 옆에 아이콘 모양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 사이트와 함께 좌측에 나타나는 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트 아이콘을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트 제목 및 로고 또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메뉴입니다.
메뉴는 우리 상단에 또는 하단에 있는 메뉴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메뉴에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X를 눌러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젯인데요. 위젯은 사용자 정의에서 현재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설정입니다. 홈페이지 설정은 최신 글과 정적인 페이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신 글은 최신에 내가 작성한 블로그 등의 글을 가져오게 할 수가 있고요. 정적인 페이지는 제가 설정한 어떤 한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페이지에는 글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제 페이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예제 페이지라는 메뉴에 내가 작성한 글들이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이 보여지는 글에 대한 설정은 블로그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CSS입니다. 내가 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 CSS 부분에 코드를 추가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측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다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요 화면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대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필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용자 정의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편집 버튼이 나타나니까요. 이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